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잠자리 횟수를 묻는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잠자리 횟수. 술자리에서 만나기만 하면 연인과의 잠자리 횟수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남이와 관계를 하든 말든 한 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도대체 뭔 상관인가 싶죠. 근데 그거 아세요? 잠자리 횟수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걸 말이죠. 넘치는 자신감. 토론토 대학의 리사 데이 교수는 술자리에서 잠자리를 몇 번이나 하냐면 으스대는 사람들의 심리가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최근 심리학계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성적 나르시시즘에 주목합니다. 성적 나르시시즘이란 자기가 섹스를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잠자리 횟수를 자랑한다거나 과장되게 표현하는 특성이에요. 리사 데이 교수는 더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남녀 809명을 모집한 뒤 성적 나르시시즘 테스트를 실시했어요. 이후 참가자들에게 일주일에 몇 번씩 연인과 잠자리를 하는지 물어본 다음 요즘 20대는 잠자리를 몇 번 한다라는 짤막한 기사를 보여줬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연구진은 마지막으로 현재 연인과의 잠자리 만족도와 관계의 만족도까지 조사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양날의 검. 성적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들은 잠자리와 관련된 기사를 본 뒤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잠자리를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할 때 연인과의 잠자리 만족도는 물론 관계 만족도까지 올랐습니다. 반대로 잠자리를 더 적게 한다고 생각하면 잠자리 만족도와 관계 만족도가 전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죠. 이런 결과에 대해 리사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섹스를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잠자리도 더 많이 할 거라고 믿어요. 자신감이 넘치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자신보다 더 적게 한다고 대답하면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잠자리 만족도는 당연히 오르고 남들보다 훨씬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준 연인에 대한 만족도도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잠자리 횟수를 물어보는 거로군요. 자기 자랑하려고요? 그런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반대의 상황이에요. 남들보다 더 적게 한다고 느끼면 잠자리 만족도가 낮아질 뿐더러 관계 만족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일종의 자존심 스크래치라고 할까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졌을 때 느끼는 패배감 같은 거예요. 이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수준이죠. 헐, 뭔가 불쌍하기도 하고 쌤통이다 싶기도 하네요. 오늘의 잠자리 포인트. 연애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커플의 평균 잠자리 횟수는 일주일에 한 번이랍니다. 사실 남들이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뭐 그리 중요한가요? 남들보다 많이 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잠자리 횟수보다는 두 사람이 얼마나 더 만족스러운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성적 나르시시즘이 있는 사람과는 연애할 때 여러모로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연애할 때 사이코가 되는 남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쁜 남자만 좋아해서 힘든 연애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나쁜 남자만 좋아하는 여자. 주변에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멋진 사람 만났다며 호기롭게 연애를 시작하지만 알고 보면 겉만 멀쩡하지 사이코 같은 남자하고만 연애하는 친구 말이에요. 주변에서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타박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헤어져도 또 비슷한 나쁜 남자를 만나거든요. 도대체 그 친구는 왜 그러는 걸까요? 단순히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나쁜 남자의 매력. 워싱턴 대학의 니콜라스 홀츠만 교수는 나쁜 남자의 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111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했어요. 그리고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나쁜 남자 테스트를 보게끔 했습니다. 나쁜 남자 테스트가 뭐냐고요? 심리학에서는 나쁜 남자를 다음에 3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 공감 능력 부족.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지나친 자기의 나르시시즘이죠.
자신이 너무 잘났다고 믿으며 남들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믿는 특성이에요. 세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들은 희생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특성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 세 가지 특성을 묶어서 어둠의 3대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나쁜 남자 테스트를 통해 이 세 가지 성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 테스트를 마친 후 홀츠만 교수는 참가자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번은 평소 스타일대로 꾸민 사진을, 다른 한 번은 모두 똑같은 체육복으로 갈아입은 후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진 속 참가자들의 매력도를 평가하게 했습니다. 과연 나쁜 남자의 특성과 매력도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넌 내게 빠져.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체육복을 입었을 때는 나쁜 남자와 보통 남자 사이에 매력도의 차이가 없었지만 평소 스타일대로 꾸몄을 때는 나쁜 남자의 매력도가 훨씬 높았던 거예요. 나쁜 남자는 보통 남자보다 자기를 더 잘 꾸몄던 거죠. 홀츠만 교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쁜 남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걸 좋아해요. 그들은 주목받기 위해 잘 꾸미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나쁜 남자는 외모를 꾸미는데 시간과 노력을 훨씬 많이 쏟습니다. 실제로 유행하는 스타일에 맞춰 외모를 세련되게 꾸미죠. 또한 나쁜 남자들이 이성과의 가벼운 만남을 즐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들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유혹하는 표현을 많이 쓰며 그 말을 들으면 여자들은 나쁜 남자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남녀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쁜 남자를 매력적으로 인식하는 이유죠. 현혹되지 마라. 물론 잘 꾸미고 잘생기고 말 잘하는 남자가 다 나쁜 남자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 그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당신이 자꾸 나쁜 남자만 만난다거나 주변에 그런 연애만 하는 친구가 있다면 겉모습에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실험에서 확인했듯이 나쁜 남자는 겉모습만 봤을 때 확실히 더 매력적이니까요. 어둠의 3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쁜 남자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 연인을 무시하거나 비판을 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바람을 피울 가능성도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잘생겼다 해도 그가 나쁜 남자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만나지 마세요. 그와는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상대방의 잠자리 횟수를 묻는 사람들의 속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